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청소년 활동 9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솔직히 속이 상합니다. 매 강의 때마다 했던 이벤트 몇 주차 청소년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벤트 다시 하고 싶지 않았는데 또 하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원했던 대로 또 우리가 약속했던 대로 여러분이 바랬던 대로 강의가 9주차부터 대면대 강의로 개설되지 못하였습니다. 10주차부터 대면대 강의가 개설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사회복지학부의 강의 대부분, 특별히 대면대 강의의 대부분이 40명, 60명 정도 되는 이론 강의 중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여러분의 안전과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소수 인원을 데리고 하는 수업들, 실습 수업, 레슨 같은 학과들은 9주차에 시작을 하고 사회복지학부처럼 이론 수업이 많고 또 한 강좌에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는 강의는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한 후에 한 주만 미뤄서 하자는 그런 학교 또 교수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한 주 더 미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더 미뤄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먼저 대면 수업 주별 일정 조정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8주차 강의 때 9주차부터 강의는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주간 더 늦춰졌기 때문에 10주차부터 강의 수업 일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면 수업 주별 일정 조정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 육성의 개념, 그리고 세 번째는 청소년 활동의 개념에 관하여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가능한 딱딱한 내용, 직접 들으면 딱딱하지 않은데 온라인으로 들으면 딱딱하고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가능한 대면대 수업으로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육성이나 청소활동의 개념, 벌써 여러분 개념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어렵게 들리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저와 직접 만나서 강의를 듣는 것이 수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미뤄놓았는데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미뤄지는 이 주간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수업은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9주차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설명한 대로 수업을 진행할 것인데 9주차 수업은 수정전의 11주차의 수업 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대면 수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10주차는 온라인 수업을 총정리하고 11주차 수시시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보는데 총정리를 하면서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팀, A팀, B팀을 나눠 수업을 실시하고 A팀은 3시부터 4시 30분, B팀은 4시 30분부터 6시 이렇게 수업을 나누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소속 명단은 백석톡을 통해 9주차 주말 이번 이 강의를 듣는 주말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마스크 필히 착용하시고 고열 또는 건강 이상 시에 사전 상담을 요망합니다. 그리고
11주 차는 수시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3시부터 4시까지는 수시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세 팀으로 나누어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A팀은 4시부터 5시, B팀은 5시부터 6시, C팀은 그 다음 주차 12주차 5시부터 6시, 그러니까 9교시가 되겠죠. 9교시에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팀 소속 명단은 10주차 대면 수업 시에 여러분에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주차는 주요 청소년활동 정책 중에 청소년 수련활동 인정제, 그리고 국제 청소년 성취보상제, 3대 청소년 참여기구를 학습하고 팀별 상담 중 남은 팀, 즉 C팀을 5시부터 6시까지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주차는 청소년 지도자의 비전과 진로, 직업 전공에 관하여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과 진로, 직업 전공의 상관관계,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의 비전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주차는 청소년 지도자의 비전 발견의 원리와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주차는 기말고사를 치르고 또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늘 남는 시간은 여러분하고 상담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에 관하여서 더 많은 질문, 궁금사항이 있으면 늘 백석톡으로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상당히 좀 딱딱하게 들려지는 청소년 육성의 개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청소년 육성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청소년 활동도 들어보고 청소년 보호라는 용어는 들어보았지만 청소년 육성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수강자는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이 컨셉만 머릿속에 넣고 설명하는 용어를 읽으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이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청소년 활동이나 청소년 복지 그리고 청소년 보호를 다 포괄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라는 이 단어가 청소년 육성을 받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청소년 육성은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이다. 자,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말하고 있는 청소년 육성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청소년 육성이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네. 이것을 외워서 시험을 치려면 매우 힘들겠죠. 여러분, 이해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때로는 누군가가 청소년 육성의 개념을 설명해 보시오 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설명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청소년 육성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청소년 육성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기 위해서 세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입니다. 이렇게 하면 95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소년 육성의 개념 이전에
여러분 많이 사용하였고, 그리고 지금 또 청소년 활동이라고 할 때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용어는 일반 젊은 학생들, 학교 다니는 학생들, 이런 개념으로 말하는 청소년이 아닙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 말하고 있는 청소년의 정확한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청소년의 나이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청소년 육성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청소년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 청소년이 들어가죠.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말하는 아주 특별한 청소년입니다.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입니다. 그 경계는 나이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인데 그 나이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학과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은 막연한 청소년이 아니고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이 범주를 우리의 역할, 기능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9세에서 24세 이하인 청소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 활동이 있는 반면에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통해서 우리가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할 때 그때 말하는 청소년은 나이가 또 달라요. 청소년 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법률의 예는 청소년 기본법 이외에 청소년 보호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이지만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의 90% 이상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이 아니죠.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 크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범주의 일들, 또 그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파워포인트를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청소년 육성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이다. 세 가지가 있다.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복지와 청소년 보호가 있다. 청소년의 나이는 9세에서 24세 이하이다. 그러나 특별히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한다라는 용어를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설명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합니다. 청소년 육성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이라고 했고요. 청소년 육성의 개념 구성은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 여기에 관한 설명은 이후에 계속할 텐데 특별히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지도사와 관련된 영역은 청소년 활동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청소년 활동 영역만 설명을 유의할 것이고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할 것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입니다.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은 청소년의 육성, 청소년 육성의 목적이죠. 목적인데 여러분 여러분들 청소년 지도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청소년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청소년 활동을 왜 있는 것이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말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을 거예요. 도대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이 뭐죠?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할게요. 자, 아래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대한 저의 설명입니다.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이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이외에 건전한 사회인이 되기에 필요한 꿈, 인격, 감성, 건강, 지혜로운 삶의 방식과 기술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의 개념 구성과 목적에 관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이 무엇인가 라는 설명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시작을 했는데요.